SN이라고 쓸 거예요.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랑 상관없이 모든 수열에서 공통적인 내용이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썸의 앞글자를 따서 SN이라고 부를 거고,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제가 짧게 증명을 해볼 텐데,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뭐 예전에 수학자, 뭐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그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뭐 1부터 100까지 더해보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순식간에 구해서 뭐 답을 말한 학생이 가우스더라 라는 거고,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 1부터 100까지 제가 나열하면 얘는 등차 수열이 맞지? 이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뒤집어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더해. 더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의 2배가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해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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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100일이죠. 101이 결국 100번 더해지겠지. 자, 그래서 S는 뭐 5050이다. 뭐 어떤 뭐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뭐 가우스가 이렇게 구했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 어딘가는 뭐 이렇게 구했다라는 책도 있죠. 맨 앞이랑 맨 뒤 더하면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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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 50쌍이니까 100일 곱하기 50해서 뭐 5050이다. 이 아이디어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제가 증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외우시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되고, 식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 여기 안 한 거 맞지? 자, 그럼 이건 수열의 종류랑 상관없이 A1부터 AN까지 합은 SN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을 할 거니까 얘를 첫째 항이랑 공차를 기준으로 제가 써볼게. 자, A1은 이제 A고, A2는 첫째 항에 공차 1번 더한 거고, A3은 첫째 항에 공차 2번 더한 거고, 이제 잘 봐. 첫 번째, 마지막 항을 제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마지막을 L이라고 하면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애는 L-2D, L-D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 맞지? 여기다 D 더한 게 2번째, 또 D 더한 게 3번째. 맨 마지막 거 D 뺀 거, D 2번 뺀 거. 자, 이게 SN인데 얘를 방금이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제가 순서를 뒤집어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둘 더해. 이거 나중에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외우셔야 돼요. A 플러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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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L이지. 이렇게 방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순서상 지어서 더하면 다 A 플러스 L인데 A 플러스 L이 몇 번 더해지겠니 그럼? N번 더해지겠지?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그럼 똑같은 애를 N번 더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첫 번째씩 나오네. 자, 그럼 SN은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L은 마지막 항을 제가 L이라고 임의로 뒀어요. 마지막 항. 그럼 L이 뭐냐? L은 결국은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N-1D죠. 맞습니까? 자, 그럼 L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같은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가 2번 더해지니까 2A N-1에 D. 오케이? 자, 똑같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인데 식이 2개예요. 2개인데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지. 얘는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식이고, 얘는 뭘 알 때? 공차. 물론 두 식 어떤 식이 됐던지 간에 항의 개수랑 첫째 항을 알아야 됩니다. 항의 개수랑 첫째 항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항을 알면 위의 식이 계산이 훨씬 더 편하고
공차만 알면 아래식이 편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다 정신 차리시고. 몸은 내가 안 좋은데 왜 니네도 안 좋아 보이니? 자, 1번, 2번인데 제가 각각의 식을 예전에 선행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1번 식은 충분히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식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다. 뭐 이렇게 봤는데 점수가 뭐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평균이 몇 점이니? 직관이 좋으신 분이면 바로 90이라고 나오지. 왜냐하면 이 점수들의 간격이 제가 등차 수열로 지금 점수를 제시를 한 거죠. 5점씩. 그럼 정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 아니야? 정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이야. 그럼 평균은 딱 정 가운데 있는 애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총점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총점을 누군가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다 더하니? 여러분들은 평균 점수랑 과목 수만 알면 그냥 총점 구할 수 있죠. 평균 점수에 그냥 과목 수 같다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이미 얘가 평균인 걸 알고 있으니까 90 곱하기 5로 구하겠죠. 그게 가장 간결한 방법이지. 자,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고 앉았어요? 라고 하면 잘 봐. 이 첫 번째 식은 전혀 얼척없는 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야 지금. 다른 수열이 아니고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뭐 나올까요?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 그지 않아? 평균 점수인데 n 과목. 둘이 같다 곱하면 총점이 나오겠지.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가 과목 수고 얘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실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이럴 때 보통 뭐가 많이 쓰이냐? 제가 지금 드는 예시는 다 등차 수열이야. 다. 이거 합을 구하래. 등차 수열. 항 하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5의 4입니다. 5의 4. 왜 5의 4지? 얘가 평균 아니야? 정 가운데니까. 5의 4가 아니라 7의 4. 죄송. 7과목이지 지금. 오케이. 제가 당신들한테 여기서 기대하는 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이 관계식은 당연히 외우기도 하셔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은 맨 앞이랑 맨 뒤 더하고 7과목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치? 근데 누군가는 평균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아요?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를 더하고 나누기.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에 곱하기 7 해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일단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제가 표현을 강조하냐면 갑자기 얼척없는 이런 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 식을 보고 이게 뭐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시라고. 가장 이쁘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정 가운데 있는 애 7번 더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평균 곱하기 과목수라고 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유자재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1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식도 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전개 한번 해볼게요. 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전개하면 이거는 제가 외우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여기서 A랑 공차는 상수지. 첫째 항이랑 공차는 상수입니다. n에 관한 식으로 봐야 되죠.
그럼 제가 얘를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2차항은 이거밖에 없어. 1차항은 2분의 2a. 여기 왜 플러스니? 마이너스 아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등차수열의 합에서 이건 그냥 외워.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 모양이에요. 자, 제가 지금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증명을 했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2차항의 개수가 있고 1차항의 개수가 있고 상수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상수항이 없잖아. 없으니까 항상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게 나와요. 관한 2차식이나 상수항은 없다. 외워. 상수항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있으면 그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고 뒤쪽에서 제가 다시 살펴볼 거야. 오케이? 이건 명제 시간의 용어로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2차식이고 n에 관한 상수항 없고 SN이 이렇게 딱 주어지더라도 원래 수열 AN은 등차수열인 거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차항 계수의 몇 배 하면 그대로 공차니? 2배 하면 공차겠죠.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니까. 항상. 오케이.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 그냥 얘만 딱 봤을 때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8. 이란 거 그냥 아셔야 된다고. 오케이. 뒤쪽에서 제가 SN에서 AN 구하는 것도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n에 관한 2차식인데 2차 함수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밖에 안 되지.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2차 함수랑 유사하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N이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숫자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등차수열. 자, 이거 등차수열이지? 어디까지 더한 게 최소겠니?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소 아닙니까? 음수만 더해야 작지 가장. 그러면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어떤 일반항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더하면 최대잖아. 혹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바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외웠다는 가정하에. 얘는 마지막 항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식 쓰셔야 돼. 오케이. 자, SN은 n. 그럼 2 곱하기 첫째 항. 그 다음에 n-1에 공차. 공차 얼마니 지금? 2잖아. 2분의 자, 여기서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되죠. 얘는 그럼 2차 함수로 본다라고 하면 2차 함수로 본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어디지? 3. 그럼 3일 때가 최소인 거 맞지? 얘는 SN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 얘는
AN을 이용해서 구할 때도 있는 거고. 자, 주의하실 점은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잠깐 이해했나 볼게. AN은 무슨 수열? 등차. 공차 얼마? 2. 얘는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그럼 합이? 최소만 나오겠죠. 최소만 나옵니다. 근데 최소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니 그럼? 몇 번째요? 이차함수 이용하면 대칭축이 2분의 7 아니에요? 2분의 7번째 항이 있나 근데? 없죠. 2분의 7이면 3.5잖아. 그 근방에 최소가 나오겠죠. 3일 때랑 4일 때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정도 여기서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좀 빨리 구해볼게. 당신들이 지금 공차 얼마라고 했어? 2. 여기가 공차 자리지? 이거 첫째 항 얼마야? 첫째 항이나 첫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지? A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럼 이 수열을 제가 나열해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고 빵이고 2고 4고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0이지. 그지 않아요? S3이랑 S4가 같지? 당연히 같지. 대칭축이 3.5래네. 이 정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대칭축 근방을 보셔야 됩니다. 근방을. n은 자연수야. 네, 그 정도만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칠판 보통 학생들이 갈립니다. 자, 다음 등차수열 AN에서 첫 번째 보통의 학생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 두 번째 항 주어지고 아홉 번째 항 주어졌어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아홉 번째 항은 A 플러스 8D. 자, 그럼 저는 계산하진 않겠으나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A도 구할 수 있고 D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방식 아니야. 물론 나쁜 방식 아닌데 저라면 여러분들 수준이면 좀 다른 방식도 쓸 줄 알아야지. 10번째 항까지 합 물어봤잖아. 아까 등차수열의 방금 전이죠. 등차수열의 합을 이해하는 방법은 평균 곱하기 과목수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몇 번째랑 몇 번째가 주어졌니?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나와야지. 평균이 얼마야? 과목수 10개. 90.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버릇 해야 돼. 안 해버릇 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 가지 문제를 푸는데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물론 그냥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시계만 때려넣고 계산하는 문제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껄끄러워 보이는 문제들이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볼까? 247. 247번 한번 풀어보세요.